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명태균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명태균 게이트를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중증적이고 다의적인 뭐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불법적인 요소가 한 덩어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정치권으로부터 그림자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업무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김소연 변호사 표현에 따르면 자기들이 하기 싫은 더러운 뭐 이런 일들을 네. 맡아가지고 하고 누군가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김종인 위원장이 오세훈 만들어, 그럼 오세훈 만들고 이준석 만들어, 그럼 이준석 만들었다. 근데 그분들은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나는 뭐 무슨 미친 X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네. 그거는 뭐 지금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다 똑같은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돈 봉투 보내가지고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취급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격분해가지고 그래서 오세훈이 가장 양아치 같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 반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으면 없다는 대로. 근데 그 제주도의 그 별장 주인이 있는데 네. 그 별장에 김종인 위원장도 가고 이준석 대표도 가고 명태균 씨도 갔어요. 그 사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부인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이중성, 뭐 이 앞과 뒤가 다른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좀 기자들이 뭐 주목해서 보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요소가 있는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국민의힘 내부가 시끄러워요. 지난주에 저희 한참 하지 않았어요? 네, 댓글 사건. 네, 오늘은 당 게시판 천하람, 사건. 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인데 천하람 의원이 강기훈 비서관을 오늘 아침에 저격을 했네요. 국민의힘 네. 당원 게시판 논란 담당자라 못 내보내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국민의힘 내부의 당원 네. 게시판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네, 운영위에서 이제 천하람 의원이 이제 네. 질의를 하기도 했었고 관련된 네. 폭로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주목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제까지도 한동훈 대표는 본인과 관련돼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발빠른 법률적 대응을 해온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네.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개나 소나 별의 순간 잡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워크숍에 가서 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밭이라고 하는 정보가 돌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법률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고요. 그리고 소위 뭐 김옥금 프로젝트라고 하든지 다양한 프로젝트와 관련돼 있는 그 친윤계와 친한계 갈등에 있어서도 한동훈 대표 쪽에서 입장을 강경하게 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유독 한동훈 대표가 조용하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친윤계들이 더욱더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억울한 상황이면 오히려 당무감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억울한 걸 풀어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한 번 이야기한 것을 가름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기자들이 물어보는 것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석연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친윤 친한이 아니라 보통의 어떤 애매한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도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의혹 자체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의 작성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한동훈 대표뿐 아니라 가족 명의가 다 나와서 네. 이런 부분들이 혹시 가족 중에 특정인의 의도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인데, 아까 김은지 기자 잘 설명해 준 대로 한동훈 대표라든가 친한계가 기본적으로 진상 규명과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꺼리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친윤계에서는 이번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비방 수위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월요일부터 어떤 시도가 있었냐면, 심지어 당대표와 지도부가 모여서 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김민전 의원이 또 칼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네. 그러니까 한동훈 그 대표 같은 경우에 너희는 더 나으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잣대로 네. 우리 국민의힘 스스로도 돌아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게 밝혀지기 전에 네.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고 한 건데, 사실은 당대표 면전에서 속된 말 한 방 매긴 거죠. 그런 상황이 돼 있는 상황이고, 예. 거기다가 한동훈 대표와 대선 레이스를 함께 해야 되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정치는 당당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네. 한때 이제 조국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족까지 다 보라는 것은
안 된다라고 홍준표 대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본인 별명이 조국 수홍이었는데 네. 또 그 비유를 들면서 어떻게 찰지게 들어왔냐 네. 한동훈 대표를 검열한 것 같아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책임지면 된다는 식으로 또 가는 겁니다. 예, 그 얘기가 뭡니까? 대표주자 한 명만 책임지자. 그 얘기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예. 한동훈 대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코너에 몰린 건 맞는 것이고 예. 기성 언론들이 사실은 크게 보도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값이 만약에 정말로 그 친윤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한동훈 대표의 가족 중에 하나로 나온다면 아마 뭔가 몰아세우는 행태들, 뭔가 한동훈 대표를 정말로 제거하려는 행위들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네. 굉장히 그런 그 불길한 예감도 듭니다. 그렇군요. 네. 홍준표 시장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 만약 사실이라면 대표자를 처벌해야 된다. 대표자 누구예요, 지금? 네. 대표자 한동훈 대표 얘기하는 겁니까? 네. 예, 아마 사실상.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그 가족 아이디 중에 누군가를 아까 대표 대표. 삼아야 된다라는 예.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이나 이런 내용 뭐 지난주에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런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이게 좀 의심은 좀 되는데 또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그렇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댓글단이나 이런 것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네.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은 본인이냐라고 네.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어. 보니까 친윤계가 더욱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럼 가족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느냐. 예. 그거 당무감사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당원 게시판 체크해서 조직국에서 2시간이면 체크가 가능한 이야기인데 왜 말이 없느냐라고 하는 지점이거든요. 왜 말이 없다고 예. 봐야 돼요?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요새 친한계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설사 가족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것이냐. 어. 이것은 드루킹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한 것이고 네. 이것은 가족들이 좀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글을 쓴 것인데 일견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쓴 건 맞다라고 아, 보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된다면, 하더라도,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수위가 다르고 층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네. 취지의 주장까지 간 것을 봐서는 방어하는 수준이 굉장히 좀 내려왔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예. 물론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굉장히 공격수로 나서고 있지 네. 않습니까? 장 최고위원이 그러면 뭐 드루킹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해 줄 때 한동훈 대표가 내세웠던 논리가 무엇이냐. 굉장히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문제적이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해 놓고서는 반대할 때 그렇게 사면은 예. 굉장히 내로남불식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공격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 탭스 더 깊이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그 이 문제가 터지기 이전까지는 네. 대통령실을 향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속된 말로 쇄신 요구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다가 네. 뭔가 물론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뭔가 자기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쇄신 요구의 수위를 좀 낮춘 분위기도 없지 않거든요. 결국은 이게 한동훈 대표의 진짜 위기는 뭐 이재명 그 대표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혹은 이런 게 아니고 당정 관계에서 본인이 추구해 왔던 여러 가지 당당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대통령실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바꿔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요구를 한다. 이런 게 본인의 가치였는데 이 국면을 통해 가지고 뭔가 회피용으로 혹시나 네. 쇄신까지도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당무감사를 할 거냐 말 거냐인데 친윤계에서는 당무감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약간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한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그냥 당원 이게 당무감사를 통해서 밝히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김종혁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익명 비판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 이제 김은지 기자님 설명해 주신 대로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당무감사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경찰 수사까지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네. 수사를 이제 고발한 사람들은 이거 수사까지 가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해서 이제 경찰 수사가 착수됐다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그렇게 해서 당원 게시판 압수수색까지 간다면 사실 사건이 엄청 커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걸 일정 부분 중지를 모아가지고 해결하는 타협점이라고 하는 것이 당무감사 정도 수준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정말 어떠한 진실들이 불편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네. 당 대표로서는 어떤 뭐라고 할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 네.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냥 네. 당당하게 밝혀라. 밝히고 그냥 사과를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는 이 거죠. 사건의 경과를 보면 사실은 야당이나 진보 성향의 단체를 상대로 보수 세력이 공개할 때 하던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로는 보수 유튜버에서 이런 문제가 크게 촉발이 됐습니다. 네. 그
몇몇 이렇게 유튜버들이 굉장히 크게 떠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보수 단체의 그런 형사 고발로 이어졌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진행하는 네. 기본적인 선단식의 양태를 따르고 있는데 이런 과정 중에서 결국 당무 감사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비법률적인 해법으로서는 유일무이해 보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계속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경찰이 이미 경고를 한 것이 서버 자료를 보존해달라는 조치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곧 수사할 거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이 얘기거든요. 그렇구나. 서버 보존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받아들일 때 한동훈 대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너무 잘할 겁니다.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당무 감사에 이은 후 조치가 있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은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당의 메리트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무 감사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어떤 유형 무형의 방식으로든 간에 자체적인 결과를 밝힐 수밖에 조만간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정치적 쟁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사건이 단순히 이제 업무방해 혐의를 통해서 뭐 게시판에 글을 썼다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을 좀 짚어보자라고 하는 게 취재했던 기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게시판에 아이디 8개를 가지고 여론을 크게 호도하거나 조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올라왔던 글들이 보면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서 쉬고 있던 때였고요. 근데 한 대표가 당대표로 다시 출마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반 여론들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당 게시판에 일부 올라온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를 계속 해야 된다. 계속이 아니고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그 글들의 일부를 받아서 언론이 기사를 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뭐 엄청난 주류의 의견은 아니지만 그 게시판에 글을 근거로 해서 글이 올라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동훈 대표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게 아니냐. 이 게시판 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과거에 채널A 사건 때도 네. 뭐 정원유착 이런 프레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연이어서 떠올리게 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스타일에 있어서의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구김 이런 네.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어떤 그- 점이 나타나냐면 예. 보통 통상의 댓글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보면은 군집 주장이 나타나면 어떤 거냐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국면에 여러 개의 비슷한 글이 올라오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패턴화가 돼 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과연 이게 당원 게시판의 여론 환기용이었겠느냐 아니면 아까 김은희 기자 주장한 대로 바깥의 외부 여론까지 형성하기 위한 대외용이었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아직 의혹 수준이고요. 이제 취재하는 기자들한테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뭐 저도 적극적으로 취재한 건 아니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까지도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제 네.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어떤 정치적 스타일까지도 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